오르막의 매장을 지나서 천천히 이동을 하실 텐데요. 오른쪽 편으로 가시다 보면 다시 조그마한 방이 하나 나와요. 이곳으로 들어가시면 잘 아시는 마네의 작품을 먼저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모네, 마네, 르누아르, 드가 이런 작가들의 작품은 대다수 저희가 조금 이따 올라가실 5층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5층에서 보실 수 있는 작품들의 좀 전 작품이라든지 유명한 작품들 중에 지금 보시는 마네의 이 작품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마네 같은 경우에는 가장 유명한 작품이 아마 풀바디의 점심이라든지 혹은 이 지금 앞에 보이시는 올랭피아라는 작품이 있을 텐데요. 마네는 굉장히 부유한 집의 아들이에요. 아버지가 굉장히 유명한 판사셨고요. 집안 자체가 귀족 가문이었던 작가입니다. 굉장히 재밌는 지점 중에 하나는요. 이런 귀족 가문의 작가들 혹은 생계를 유지할 필요가 없었던 작가들과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했었던 작가들의 작품, 화풍이 굉장히 많이 달라요. 생계와 관련이 없었던 나만의 이런 의지와 내가 보여주고 싶은 사유와 생각을 표현한 작가들이 누가 있냐면 아까 보셨던 밀레라든지 꾸르베라든지 혹은 마네, 드가 이런 작가들이 있고요. 당장에 돈을 많이 벌었어야 됐던 작가들이 모네라든지 르누아르 같은 작가들이 있습니다. 조금 그 안에서의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달라지는데요. 다시금 말씀드리면 이런 꾸르베라든지 그리고 저희가 조금 이따 보실 마네라든지 이런 작가들은 생계와 밀접한 관련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돈을 버는 것과는 좀 떨어져서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이제 표현하고 내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 라고 굳건히 믿었던 작가들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마네의 올랭피아를 보시기 전에 잠깐 오른쪽에 보시면 피리 부는 소년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배경이 없고 회색깔 배경에 피리 부는 소년 하나가 혼자서 서 있어요. 마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림을 집안에서는 반대를 했었어요. 판사였던 아버지도 마네가 자신의 뒤를 잇기를 원했었고 그런 반대를 무릅쓰고 그림을 그리면서 인정받게 된 최초의 그림은 스페인 가수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으로 이제 마네는 일약 스타처럼 굉장히 뜨게 되고요. 굉장히 인정도 많이 받고 사랑도 많이 받게 되는데 마네가 승승장구하던 그 시기에서 이제 그림을 그렸던 게 풀바디의 점심을 살롱전에 제출을 했는데 낙선을 하게 돼요. 그거에서 굉장히 충격을 받고 그때 이후로는 어떻게 보면 마네 인생에서는 굉장히 고된 길을 걷게 되는데 그 기간에 그려진 그림들이 바로 이 피리 부는 소년 올랭피아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들을 그리면서 마네는 정말 어마어마한 악플에 시달리게 돼요. 수많은 기사와 칼럼과 사람들의 비난을 받게 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아직까지도 살롱전에서는 정말 이런 주제와 구도와 색감과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던 시기였고 마네는 이 모든 것들을 깨부수고자 했어요. 마네 같은 경우에는 일단 먼저 첫 번째 주제를 부수려고 했다. 주제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런 하나의 그림의 주인공이 되는 인물들은 중요한 사람들 혹은 위대한 사람들, 신적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었다면 마네는 갑자기 피리 부는 소년을 그려놨어요. 정말 어떤 인물인지도 모르는 이 피리 부는 소년을 굉장히 중앙에 떡하니 이 피리 부는 소년만 표현해놨고요. 그리고 두 번째, 구도를 파괴하려고 했어요. 그때 당시에 모든 사람들의 머릿속에 그냥 자연스럽게 박혀 있었던 구도 중에 하나가 바로 원근법이었거든요. 멀리 가면 멀리 갈수록 작아지는 과학적인 원근법을 어떻게 없앨까를 고민하다가 일단 먼저 아예 배경을 지워버렸어요. 그리고 배경과 이 인물을 뜯어내기 위해서 마치 경계선과 같은 선, 테두리 선을 표현하고요. 이런 양감의 느낌까지도 거의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굉장히 편편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피리 부는 소년보다 더더욱이 사람들이 와서 지팡이까지 이렇게 찔러댔던 그림이 바로 이 옆에 있는 올랭피아라는 작품인데요. 아름다운 여인이 옆으로 누워 있어요. 저희가 이 구도는 많이 보셨던 비너스의 구도잖아요. 이 구도는 우르비노의 비너스라고 하는 티치아노의 작품에서 그대로 가져온 구도입니다. 비너스가 아름답게 누워있는 모습을 여인의 모습으로 형상화한 건데요. 비너스는 사랑하지만 이 작품은 엄청나게 욕을 먹었어요. 이 작품은 비난할 가치도 없다 라고 혼인하기도 했었고요. 임산부와 노약자는 전시를 보러 가지 마라 라는 신문기사가 나기도 했었습니다. 도대체 왜였을까요?
바로 이 여인의 모습을 보시면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비너스나 이런 여신들이 누드로서 등장을 했을 때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장신구라든지 옷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작품은 지금 보셨을 때 굉장히 다양한 장신구를 하고 있죠. 초커라든지 목걸이, 그리고 뭐 구두까지 신고 있잖아요. 팔찌도 하고 있고요. 이 모습은 이 여인이 인간이다 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 그냥 단순히 인간의 여인뿐만 아니라 잘 보시면 이 모든 아이템들이 그때 당시에 파리에 유행했던 매춘부들의 옷차림이라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매춘부들의 옷차림이 나중에 귀부인들한테도 인기가 많았다고 해요. 이 뮬 슬리퍼라든지 이런 것들이 패션 쪽으로도 영향을 많이 미쳤다고 하는데, 어찌됐건 이런 장식적인 요소들, 이 그림의 제목 자체가 올랭피아잖아요. 올랭피아 같은 이름 자체도 그때 당시에 고급 매춘부들이 즐겨 쓰던 가명이었다고 하고요. 이 뒤쪽으로 보시면 흑인 하녀가 꽃다발을 들고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손님이 가져온 꽃을 이제 하녀가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하녀 오른쪽 편 밑으로 보시면 검은 고양이가 한 마리 그려져 있습니다. 모든 요소들이 이 여인이 아주 고급 매춘부라는 것을 지칭을 하고 있는데요. 생각을 해보시면 매춘부의 모습을 마치 비너스와 같이 비너스의 포즈를 가지고, 이전까지 비너스는 우리를 위해서 그려졌다면, 우리가 그녀를 바라보는 어떻게 보면 욕망의 시선이 가득했다면, 이제는 올랭피아가, 저 여인이 저희를 바라보고 있어요. 마치 저희가 오히려 동물원의 원숭이가 된, 이렇게 바라봐지고 있는, 전시가 되는 듯한 그런 느낌의 시선을 포함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많은 비난을 받았어요. 그리고 너무 많은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전시가 철수되기 전에 아예 이제 사람들 손에 뻗어서 닿지 못하는 위쪽으로 걸려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정도로 정말 화단과 특히나 다양한 화가들에게 충격과 이슈를 만들었던 인물이 이 마네라는 인물입니다. 마네의 뒤쪽 편으로 보시면 이름도 비슷한, 실제로 저희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에 다양한 비평가들도 헷갈렸었던 이름이 마네와 모네거든요. 모네의 작품을 보실 수가 있는데, 모네의 초기 작품들 중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작품을 하나 소개를 드리면 까치라는 제목의 작품이 있습니다. 모네는 마네와 이름은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생애를 살았었고요. 마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생각하는 그때 당시에 이런 기준들을 파괴하는 사유, 사고, 그리고 자신의 정치적인 이야기들, 의견들을 표현했다면, 모네는 오히려 좀 더 아름답거나 소풍을 하는 모습이라든지 아름다운 자연 풍경이라든지 이런 그림들을 많이 그림으로 남기게 됩니다. 까치라는 제목의 작품은 하얀 이제 눈이 쌓인 공간에 까치가 한 마리 조그만하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잘 찾아보시면 왼쪽 편 위쪽으로 까치가 한 마리 보이실 건데, 모네는 조금 있다가 저희가 올라가서 5층에서 보실 인상파의 시작이었던 인물이고요. 그림을 이전까지의 이런 기준들, 세상의 재현이라든지 모방이라는 기준에서 개인의 망막으로 끌고 온 인물이기도 합니다. 까치의 그림을 잘 보시면 이전에는 그림자 색깔이 정해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람의 그림자라든지 물체의 그림자가 어두운 표현으로 이제 표현됐었다면, 이 까치의 그림에서 보시면 그림자 색이 눈에 반사되어서 굉장히 밝게 푸르르게 아름답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굉장히 차갑지만 따스한 그 겨울의 풍경, 그리고 까치가 한 마리 이 풍경에 생명체로서 들어오게 되면서 굉장히 생명의 에너지를 띠게 되는 그런 아름다운 작품이 이 까치라는 작품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인상주의, 어떻게 보면 가장 이제 기대가 되는 이 오르세의 이 인상파를 만나러 가시기 위해서는 5층으로 올라가셔야 돼요. 5층으로 올라가시기 전에 저희 지금까지 많이 걸어오신다고 다리도 아프시고 그죠? 저희가 잠깐 다리도 쉬시고 화장실도 다녀오실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바로 앞쪽에 보시면 곰 카페가 있어요. 카페 드 룩스라는 이제 곰 카페라는 이름이 붙여진 카페가 있고, 여기서 커피를 한잔 하시고, 여기가 왜 곰 카페이냐, 왼쪽 편을 보시면 하얀 색깔 백곰, 마치 코카콜라 선전에 나올 것 같은 곰의 조각상을 보실 수가 있는데, 곰도 너무너무 귀여운데 이 작가의 이름은 더 귀엽습니다. 퐁퐁이라는 작가예요. 로댕의 제자였던 퐁퐁의 이 백곰 조각상을 잠깐 바라보시고 한 템포 쉬시고 5층으로 올라가 보시도록 할게요. 5층으로 올라가시는 방법은 에스컬레이터를 타셔도 되고요, 엘리베이터를 타셔도 됩니다.
근데 저는 에스컬레이터를 더 추천을 드릴게요. 올라가시는 과정에서 처음 설명드렸던 이 건축물의 내부, 철골 구조물들의 그 사이를 지나가실 수가 있거든요. 여기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쭉 올라가시도록 하겠습니다.